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컴퓨터공학과 교수 윤혜인입니다. 본 강의는 모바일 AI 기반 PCB 검사 시스템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AI 기초와 TF-라이트 모델로의 변환까지 배웠습니다. 2강에서는 그 파일을 실제로 사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조 현장의 문제점과 AI의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유관 검사는 필요하고 실수가 많았죠. 자, 둘째, 모바일넷이라는 경량 AI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빠르게 AI가 실행되는 모델이었습니다. 셋째, 모바일넷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88개의 레이어로 95% 정확도를 달성하는 놀라운 모델이었습니다. 자, 넷째, 개발 환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중요한 실습, 67MB였던 모델을 22MB로 변환했습니다. 무려 67%의 압축률이었죠. 이 변환된 파일이 바로 오늘 사용될 핵심 재료입니다. 이 변환된 파일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어플, 이 앱으로 들어가서 PCB 이미지의 검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구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강에서도 플러터의 기본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런 설치 과정들을 좀 살짝 살펴봤었는데요. 그럼 플러터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구글이 만든 오픈소스 기술이고요. 안드로이드랑 iOS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한 번만 작성을 하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이 둘 다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2017년에 출시가 됐고 이미 8년간 검증이 된 기술입니다. 자, 쉽게 비유하자면 플러터는 레고 블록 같은 겁니다. 레고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문 블록이라든지 창문 블록, 지붕 블록 이런 것들을 다 조립을 하잖아요. 플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 블록, 사진 블록, 텍스트 블록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앱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나 BMW,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들도 이미 플러터로 앱을 만들고 있고요. 그만큼 검증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플러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터로 개발을 할 때 이미 유명한, 이미 신뢰를 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조업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플러터의 세 가지 핵심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빠릅니다. 코드를 수정하면 즉시 화면에 반영이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핫 릴로드라고 부르는데 개발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자, 두 번째,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한번 작성한 코드로 안드로이드와 iOS 두 곳에서 모두 실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무료입니다. 라이선스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배울 이 PCB 결함 탐지 앱, 이것도 바로 이 플러터로 만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플러터를 설치하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터 설치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터를 사용하려면 개발 환경 설치를 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플러터 SK를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VS 코드 설정을 합니다. 네, 참고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SDK 때문에 필요한 거지 실제 코드 작성은 VS 코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설치만 하고 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중요 팁들, 이것들 주의하시면서 환경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의 이름은 PCB 디펙트 앱입니다. PCB 디펙트 앱. 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PCB 불량 검사 앱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VS 코드에서 이렇게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터미널이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에 터미널 탭을 누르셔서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미널이 열리면은 플러터 크리에이트 PCB 디펙트 앱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은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VS 코드 메뉴에서 파일 오픈 폴더를 선택하고 방금 만든 PCB 디펙트 앱 요거를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화면이 방금 받은 폴더를 열어놓은 건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립 파일하고 pubspec yaml 요 파일입니다. 자, 먼저 립 폴더에는 플러터 앱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main.dat라는 파일, 그 하위에 이 파일이 메인 파일이고 우리가 주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플러터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을 할 때 무조건 main.dat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pubspec.yaml 이라는 이 파일은 프로젝트 설정 파일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 여기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지금 살짝 가려져 있는데 readme.md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설명이 적혀 있는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터미널로 돌아와 주시고요. 플러터 런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디바이스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선택지 안에서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보통 1번이나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측 화면 같이 아이폰에다가 실행을 시키고 싶어서 저는 2번을 누른 상태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여러분의 첫 플러터 앱이 실행이 됩니다. 화면에 우측에 지금 화면에 카운터 앱이 보이시죠? 이 플러스 버튼을 계속 누르면은 가운데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계속 카운팅이 되면서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main.dat 파일 있죠? 이게 바로 이 오른쪽 이 카운터 앱을 구현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본 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부분까지 다 실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은 방금 처음으로 플러터 앱을 만들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앞선 1강에서 만든 AI 모델을 우리 이 플러터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I 모델 파일 이름 기억나시나요? model.tflite 파일이었죠. 이 파일을 우리 플러터 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넣어줘야 합니다. 먼저 우리 model.tflite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new 폴더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먼저 asset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asset은 자산이라는 뜻으로 이미지나 AI 모델 같은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용되는 asset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 왼쪽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든 기본적인 폴더나 파일명들이
다 소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규칙을 꼭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강에서 만든 그 model.tflight 파일입니다. 여기 있죠. 자, 이 파일을 컨트롤 C 하셔서 우리가 방금 만든 PCB 디펙트 앱이라고 하는 폴더에 또 방금 만든 에셋 파일 안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VS 코드에 에셋 폴더 안에 이 파일이 보일 수 있도록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 아주 중요한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이 PCB 디펙트 앱, 이게 우리가 플러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다가 AI 모델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TF-Lite 파일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최적화된 모델로 형식이 변환된 그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 에셋 폴더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중요했던 그 AI 모델 파일을 복사를 했는데 그것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플러터한테 우리 이 파일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에서 보면은 pubspec.yaml 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으로 열어주시면 오른쪽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pubspec.파일 요거는 플러터의 프로젝트 설정 파일인데 뭐 프로젝트 이름이나 버전이나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라이브러리나 파일 경로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차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ubspec.yamel을 보면은 이렇게 버전도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맨 위에 보시면은 우리의 프로젝트 네임도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SDK, 우리가 플러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YAML 파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파일을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플러터라고 이렇게 쓰인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50줄에서 60줄 사이에 있는데요. 그 아래에 주석 처리된 이 에셋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앞에 샵 기호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할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플러터 다음 줄에 띄어쓰기 2칸, 그리고 에셋. 그 다음 줄에 띄어쓰기 4칸, 그리고 막대기 하나 끄어주고 띄어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셋이라고 하는 그 TF-Lite 모델이 들어있는 이 파일의 경로 요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 드릴 때도 띄어쓰기 2칸, 4칸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탭키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스페이스바로 정확히 2칸, 4칸을 띄워야 합니다. 여기 야멜에서의 문법은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틀리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꼭 주의하셔서 작성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은 윈도우의 경우 똑같이 컨트롤 S 하시면 되고요.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S 누르시는 거 알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우리가 앞선 변경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면 플러터 pubget 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마지막에 got dependencies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보이면은 성공입니다. 중간에 뭐 6 packages have
have your version이라고 노란색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노란색 단순 경고일 뿐이고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하시면은 AI 모델이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꼭 설치를 해주시고 이 중요한 퍼스펙 야멜 이 파일까지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뭔 줄 아시나요? 다른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의 모음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AI 실행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레고 블록을 사서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필요한 기능을 다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요리조리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치할 라이브러리는 총 이렇게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TF-Lite 플러터입니다. 이게 AI 모델을 실행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model.tf-Lite 파일을 읽어오고 실제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PCB 사진, 불량 혹은 양품의 PCB 사진을 나중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사진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크기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형식을 바꾸는 일련의 전처리 작업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역할, AI를 실제로 실행하는 핵심 엔진, 그 다음에 PCB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검사할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거, 이 두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설치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해봅시다. 자, VS 코드에서 방금 열어놨던 perspec.yaml 파일을 똑같이 열어주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asset 경로를 추가했던 그 파일입니다. 자, 파일을 열면은 위쪽에 dependencies라고 이런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약 30줄 근처에 있어요. 자, dependencies는 의존성이라는 뜻으로 이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러터와 쿠페르티노 아이콘스라고 이렇게 있죠. 이 아래에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두 개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쿠페르티노 아이콘스 밑에 이렇게 TF-Lite랑 이미지, 저희가 앞선 설명에서 라이브러리 두 개 추가하겠다고 했죠. 그거를 이렇게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들여쓰기입니다. 자, TF-Lite 플러터와 이미지 앞에 스페이스바로 정확히 두 칸 띄워야 합니다. 자, 똑같은 위치, 위에랑 똑같은 위치로 맞춰주세요. 자, 버전 번호 앞에 있는 이 꺽쇠 기호 있죠? 이것도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호환되는 최신 버전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다 썼으면은 이제 저장을 합니다. 똑같이 컨트롤 S 또는 커맨드 S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터미널에서 flutter pub get 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resolving dependencies, 그 다음에 downloading packages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의존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packages는 이게 나오면서 이제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처음 설치하는 라이브러리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겠죠. 그래서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TF-Lite 플러터랑 이미지, 그리고
이것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들까지 함께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TF-Lite 말고도 다른 것들이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got dependencies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중간에 뭐 버전에 관한 노란색 메시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경고일 뿐이니까 에러는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AI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 그러니까 모바일에 최적화된 TF-Lite 파일을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 pubspec.락 이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 두 개, 이 TF-Lite 플러터랑 그 다음 이미지,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앱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CB 사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앱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사진을 선택하는 버튼, 그리고 그 사진을 기반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자가 보게 될 UI 화면을 구성을 해보는 거죠. 자, 먼저 UI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지금 어떤 수정 작업을 한 거잖아요. 기존의 코드에서 변화를 많이 줬는데 여전히 앱이 잘 실행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구동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러터 런을 다시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기존에 앱이 열려 있었다고 하면은 R을 눌러주면은 다시 재복구가 되고요.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 반영돼서 앱에 다시 보여지는데 간혹 이게 잘 작동이 되지 않은 분들은 Q를 누르시면 이 어플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Q를 누르신 다음에 플러터 런을 다시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다시 이 앱을 재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선 수정 작업을 한 후에도 플러터 런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실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전에 수정 작업들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신 다음에 이제 UI 작업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러터 파일의 가장 메인이 되는 코드의 집합체, 그 main.dat 파일을 열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플러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카운터 앱, 그게 있었죠. 이제 그거를 지우고 우리가 우리 프로젝트에 딱 맞는 그 PCB 불량 검사 앱 화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제목 표시줄, 두 번째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박스, 세 번째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 화면 구성을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쪽 첫 슬라이드로 가시면은 이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구성을,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한 코드는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S 코드 왼쪽에서 립 코드를 열고요. 립 폴더를 열고 이 main.dat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이 파일에는 약 100개의 100줄의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카운트 앱 코드이겠죠. 우리는 이걸 쓰지 않을 거고 이걸 컨트롤 A 또는 커맨드 A를 누르셔서 전체 선택하시고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시고 모두 지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새로운 코드를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딩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임포트라고 해서 플러터에서 화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공부하면서 필요한 연장을 꺼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이 void main 보이시죠? 자, 이 void main은 이게 앱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main은 main, 주요하다는 뜻이죠. 앱을 실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run 앱은 앱을 실행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 app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클래스라고 있죠. 이 클래스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관련된 코드를 묶어서 이름을 붙이는데 이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myApp 클래스는 우리 앱의 전체 설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AI 기반 PCB 분량 검사라고 있죠. 이게 앱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스킴이라고 하는 부분은 색상 설정입니다. 그래서 시드 컬러를 블루로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앱의 기본 색상이 파란색 계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부분 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는 우리가 보게 될 실제 화면입니다. stateful widget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기에 state는 상태라는 뜻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런 변화를 관리하는 화면을 여기 stateful widget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스테이트 부분 있죠?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먼저 result라는 우리가 변수를 받고요. 이 변수라는 거는 값을 저장하는 상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스트링은 문자열, 이 스트링, 즉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result는 텍스트를 담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PCB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라는 텍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이미지 부분을 볼게요. 요거는 함수인데 함수는 특정 일을 하는 명령어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set state 이거는 상태를 바꿔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대로 이 result 변수값을 바꾸고 화면을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PCB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미지 선택 기능은 다음 순서에 구현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성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scaffol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발판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앱 화면의 기본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앱바라는 거는 이 화면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에 바를 하나, 막대기를 하나 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앱바를 타고 보면은 AI 기반 PCB 분량 검사, 이게 우리의 제목으로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컨테이너 볼게요. 컨테이너는 즉 상자입니다. 여기 안에 컨테이너 안에 보시면 패딩, 이건 안쪽 여백, 그 다음에 마진, 이거는 바깥쪽 여백입니다.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같은 경우는 꾸미기이죠. 그래서 배경색을 회색으로, 그 다음에 모서리를 둥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child라고 보면은 자식이라는 뜻이죠. 이 상자 안에다가 이제 무엇을 넣을지 우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즉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는 result 변수의 값입니다. result. 그래서 변수 값이 바뀌면 화면의 텍스트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levated 버튼. 요거 있죠. 요건 약간 튀어나온 느낌의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on pressed, 눌렀을 때 라는 뜻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select image, 이 함수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select image 요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아이콘 버튼. 이거는 버튼 아이콘이에요. 버튼 아이콘. 그래서 카메라 모양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카메라 모양을. 자, 그 다음에 라벨은 버튼에 표시될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버튼의 이미지 선택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열린다.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이냐. 자, 실행을 하면은 요 이미지가, 요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앱이 이미 실행 중이라면, 이전에 실행을 했다면 터미널에서 알파벳 R만 입력하면 됩니다. R은 reload, 새로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우리가 만든 화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에 파란색 바에, 이 파란색 바, 여기에 PCB 불량 검사, AI 기반 PCB 불량 검사라는 제목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간 회색 박스 안에 PCB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카메라 아이콘과 함께 이미지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텍스트가 오른쪽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미지 선택 기능은 다음 시간에 구현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코드로 만든 화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버튼에 진짜 기능을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선택하고 AI 모델에 그 이미지를 넣고 그 분석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 모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진짜 작동하는 PCB 불량 검사 앱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 선택 기능은 지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앱 화면까지 만들었지만 AI 작동 안 하죠. 버튼 누르면 뭐가 나왔죠? 다음 시간에 구현합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진짜 AI가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을 우리 PCB 사진 선택하는 기능이 필요하죠. 나중에 현장에서도 PCB 사진을 실제로 찍으면 그 사진이 일단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퍼스펙 야멜 있죠? 이 파일에 들어가서 이미지 피커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2개의 라이브러리만 추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이제 피커, 가져오는 라이브러리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시고 flutter pub get이라고 터미널에 작성을 하시면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get dependencies 이번에도 이 메시지를 획득하시면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특이점, iOS를 내가 사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iOS는 갤러리나 카메라를 사용을 하려면 권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nfo.split 파일에 권한 요청 문구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미지 피커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안드로이드는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iOS 사용하시는 분들만 요거를 info.plist에서 요것만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도 추가했고 필요한 기능들을 main.dat에 불러와야 됩니다. 4가지를 임포트로 추가를 하는데요. 먼저 여기 밑에서부터 좀 볼게요. .io 요거를 임포트 해주는데 이거는 파일을 읽고 쓰겠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피커 이미지 피커도 두 번째 보이시죠? 두 번째 갤러리에서 내가 사진을 선택을 해오겠다라는 거를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죠? AI 모델을 실행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거는 TF-Lite Flutter라고 있죠. 여기 이거 AI 모델을 실행하는 요거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받으면 그 분석하기 위해서 이미지 크기를 좀 리사이즈를 해주고 픽셀 데이터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미지 요거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를 해줘야 하는 이 4가지의 것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도구를 사용을 해서 AI 기능을 만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 스테이트 클래스를 좀 수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필요한 도구 상자를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 선택한 이미지를 여기 파일 물음표 하고 이미지 파일 있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물음표는 아직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인터프리터라고 물음표 또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AI 모델을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1강에서 만든 그 AI 모델이 여기에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물음표가 있죠. 이 앱을 시작할 때는 아직 모델을 안 불러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 상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이미지 피커. 이 부분은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한 번 만들면 안 바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도구 상자들을 홈페이지 스테이트 클래스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꼭 눌러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앱이 이제 시작을 할 때 AI 모델을 먼저 미리 좀 불러오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추가한 그 도구 바로 밑에다가 요 코드를 추가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위에 거 보면은, 자, 여기는 앱이 처음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자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드 모델 보이시죠? 로드 모델. 이 로드 모델을 호출을 해가지고 AI 모델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퓨처 부분.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표시입니다. 파일을 우리가 읽어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야 라고 미리 고지를 좀 해주는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터프리터라고 보이시죠? 인터프리터. 여기가 바로 핵심 부분인데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터프리터 어웨이트 인터프리터 있죠? 여기가 이제 에셋 폴더에서 AI 모델 파일을 읽어오고 그다음에 그 파일을 읽는 동안 이제 await 기다리라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이거를 함으로써 불러온 모델을 저장까지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여기에 우리가 작성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구 코드랑 요 밑에 AI 모델 로드하는 거까지 꼭 작성을 해주시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 선택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추가했던 요 코드 밑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기존에는 셀렉트 이미지 있죠? 요거를 저희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추가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좀 보면 파이널 X 파일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 구문은 갤러리가 열리고 이제 사용자가 사진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await가 있죠. await. 이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는 사용자가 이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CB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갤러리가 열리는 건데 그 사용자가 선택을 할 때까지 갤러리 계속 열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이렇게 구문에 줌으로써 그래 취소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선택했는지 확인을 하는 구문이 이 if 구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선택했을 때만 이제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 요 부분 있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고 또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인데 여기 set state 있죠? set state 여기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선택한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파일에 저장을 하는 거
이미지 파일에 저장을 하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AI 분석 중을 이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set state가 있어야 화면에 바로 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set state 이 부분들 화면에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I가 진짜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에 요 await, reinference 있죠? run inference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진짜 AI 분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를 또 마련을 해주시고 이 다음 스텝에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제 그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그 함수를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작업인데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자, 이제 그 홈페이지 스테이트 클래스 안에 이제 새로운 함수를 추가를 할 건데 함수는 run inference입니다. inference는 이제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I가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요 흐름 4단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코드를 다 작성을 하시고 컨트롤 S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1단계 보면은 이미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224x 224. 그러니까 AI 모델은 그 크기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1강에서 그렇게 학습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바일넷 그 모델이 224x 224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PCB 이미지를 가져오는 그 원본 크기가 224x 224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이건 간에 원본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224x 224 크기로 맞추는 작업을 이제 1번 단계에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보시면 224x 224 그 픽셀을 읽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 각 픽셀의 RGB를 0255 이렇게 해서 01, 01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이 3단계 숫자 변환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갔다가 이렇게 실행한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6단계 보면은 이제 AI 실행을 하는 건데 여기 추론 실행이죠. 자, 아주 짧은데 이 한 줄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AI가 이제 이 코드를 통해서 수백만 번 계산을 하고 우리 1강에서 학습한 그 패턴을 적용해 가지고 그 결과로 두 개의 숫자, 그러니까 정상 확률이랑 결함 확률 이거 두 개로 그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과 표시 9번 항목 보면은 두 개의 확률 중에서 큰 값을 찾아가지고 정상 또는 결함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코드를 정리하면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이미지를 받아들이면 224x 224로 크기를 조정을 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픽셀을 15만 개의 숫자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변환된 픽셀을 가지고 픽셀이 숫자로 변환된 거를 가지고 이제 AI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AI가 두 개의 확률로 계산을 한다. 그 불량인지 양품인지 정상인지 그 두 개의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두 개 중에서 최대값을 찾고 최대값의 화면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구조가 이렇게 AI 추론 함수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까지 작성을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최종 결과물인 이 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부터 보면은 자, 이렇게 인트로 화면이 나오고요. PCB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미지 선택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갤러리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 우리 핸드폰에 접근 권한을 얻은 갤러리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PCB 이미지 같은 경우 갤러리에 어떻게 추가를 하냐, 이 가상 환경에서 그냥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PC에 있는 파일을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잘 들어가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검사를 받고 싶은 PCB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실제 이 이미지는 결함이 있는 PCB 이미지를 제가 넣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 요거랑 요거 두 개는 정상 이미지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함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신뢰도 99.9%로,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이건 결함이 있다라고 지금 검사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결함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다시 이미지 선택을 해서 다른 PCB 이미지를 넣어보면은 자, 정상이라고 무려 100% 신뢰도를 가진 정상이라고 이미지 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좀 이 모바일넷이라는 모델의 한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두 개의 값으로, 두 개의 확률로 결함 아니면 정상 이렇게 두 개의 확률로 보여주잖아요. 이 모바일넷이라는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결함, 정상 이 두 가지의 분류뿐만 아니라 결함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부위, 어떤 부분이 이제 결함이 있는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추적하는 것까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고도화된 버전은 사용하지 않고 일단 기본 실습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모바일넷 이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나는 좀 더 디텍션에 강화된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현재로서는 욜로를 사용을 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실제로 GitHub 보시면은 또 가져올 수 있는 모델들이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고도화 작업을 한번 실습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저희 AI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할때 AI가 뭔지도 모르고 앱 개발은 더더욱 모르고 뭐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배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지 않았죠. 실제 산업 현장이 그렇듯이 이미 검증된 AI 모델을 가져와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미 작성된 코드를 분석해서 또 그거를 우리가 수정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스마트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이 기술, 이 방식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제조 현장에 가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 AI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